아이씨, 구름 내놔. 저 통장 만들고 싶은데요. 한빛은행 마포지점 로비였습니다. 더러운 파카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숙자 냄새가 풍겼습니다. 손님들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지점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숙자는 사회복지관 가세요. 여긴 은행입니다. 젊은 직원이 손가락질했어요. 지점장이 경비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 좀 처리해. 이 할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가? 경비 박순자가 다가와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그 노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의 진짜 정체를, 그 노인이 왜 통장을 만들려 했는지. 이 모든 시작은 한 달 전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 전 서울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윤태식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경호원이 차 문을 열어줬고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언론 기사에는 존경받는 경영인 윤태식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죠. 평생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재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첫 공장, 준공식, 해외 진출 기념식.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 지켜온 건 가문의 명예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재민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식은 의자를 돌렸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태식의 눈빛이 변했어요. 누구지?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한빛은행 마포지점 과장이에요. 태식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은행원? 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가족은? 재민이 잠시 망설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태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부모도 없는 여자를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넌 몰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항상. 서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서윤과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 허락 없어도. 재민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태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20년 전 가장 믿었던 동업자 김철수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 30억 원 투자 계약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30억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어요. 태식은 사진을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들로 만들었죠. 사람을 믿었다가 또 당할 순 없어.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여자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험하지? 평범하게 만나면 가면을 쓰고 나올 거야. 새벽 5시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하는 거야. 가장 밑바닥 모습으로. 그러면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야. 태식은 일어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식은 비서를 불렀어요. 낡은 옷 준비해. 가장 더러운 걸로.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노숙자 차림이 필요해. 혹시 그 일 때문에 하시려고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태식은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20년 전 공사장 감독할 때 입던 옷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파카 하나가 나왔어요. 얼룩이 가득했죠. 찢어진 청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하겠군.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았어요. 얼굴에 먼지를 문질렀죠. 낡은 파카를 입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도 입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초라한 노숙자였습니다. 완벽해. 태식은 허리를 굽혀봤어요. 걸음걸이도 연습했죠. 떨리는 목소리도 내봤습니다. 저 통장 만들고 싶은데요. 비서가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어때? 알아보겠어? 전혀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은행에 가야겠어. 정말 가시려고요? 그래. 한빛은행 마포지점. 제가 차라도 대기시킬까요? 아니. 혼자 걸어갈 거야. 진짜 노숙자처럼.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조심하세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펜트하우스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들을 지나쳤어요. 건물 뒷문으로 나갔죠. 거리는 붐볐습니다.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태식을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코를 막았습니다. 태식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이게 바로 차별이구나.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오랜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어요. 빈자리가 있어도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죠. 엄마 저 할아버지 똥냄새 나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끌고 멀리 갔어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 이건 시험이야. 2번 환승했습니다. 마포역에 내렸어요. 은행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저곳에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있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은행 자동문 앞에 섰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빛은행 마포지점 로비였습니다. 오전 10시 손님들이 붐비는 시간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파카에 노숙자 냄새가 풍겼어요. 손님들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 통장 만들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점장 최민석이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말했죠. 노숙자는 사회복지관 가세요. 여긴 은행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젊은 직원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 냄새나요.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민석이 경비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 좀 처리해. 이 할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가? 태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한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서윤이었습니다. 최민석이 소리쳤어요. 이 과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이십니다, 지점장님.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녀는 태식을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평했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통장 만드시려고요? 네. 10,000원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10,000원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서윤은 30분 동안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도 우리 소중한 고객이세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여자는 다르다. 통장이 완성됐을 때 서윤이 작은 볼펜을 건넸어요. 이건 기념품이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태식은 볼펜을 꼭 쥐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합격이야. 은행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서윤이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은 미소였죠. 하지만 최민석이 서윤을 불렀어요. 이 과장, 대기번호 밀리고 지연된 손님이 몇인 줄 알아? 이번 달 성과급은 없어. 서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태식은 다시 은행에 갔어요. 대출 상담 받고 싶어요. 창구 직원이 코웃음 쳤습니다. 대출이요? 담보 있으세요? 작은 포장마차 하려고요. 최민석이 지나가다 듣고 비웃었어요. 무슨 사업을요? 노숙자가 술이나 마시려는 거 아니에요? 로비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어르신은 진심이십니다. 이 과장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최민석이 화를 냈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식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사업 준비하세요?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포장마차요. 떡볶이 팔려고요. 좋으세요. 사업계획서 필요하신데. 서윤은 컴퓨터로 양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식 출력해 드릴게요.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출력된 종이를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창업 동기, 메뉴 예상 매출.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 번호 적어 드릴게요. 서윤은 명함에 직접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의 꿈이잖아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은행을 나서는 태식의 뒷모습을 서윤이 지켜봤어요. 최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이 과장, 시간 낭비 그만해. 어차피 대출 안 나올 거야. 그래도 그분의 꿈은 소중합니다. 꿈? 노숙자 주제에? 정신 차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른 태식은 서류를 펼쳐봤어요. 구석구석 서윤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쓰세요. 이 부분 중요해요. 힘내세요. 태식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도 합격이야. 이 아이는 진짜구나. 2주 후였습니다. 태식은 큰 봉투를 들고 은행에 갔어요. 5억 원 송금하고 싶어요. 창구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노숙자가 5억 원? 어디서 난 돈이지? 최민석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디서 난 돈이에요? 혹시 범죄 아니에요?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태식이 조용히 복권 당첨증을 꺼냈습니다. 복권 당첨됐어요. 최민석이 확인하더니 얼굴이 180도 변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립니다.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저희 VIP 고객 되시겠네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손을 잡아 끌려 했어요. 하지만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누구한테 보내시려고요? 아들이래요. 급하대요.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은행입니다. 아버님이 송금하려 하시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당황하며 끊어졌습니다. 어르신, 보이스피싱이에요. 서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5억 원 잃어버리실 뻔하셨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태식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내 평생 모은 돈인데. 다행이에요. 꼭 조심하세요. 밖으로 나오니 최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VIP 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보통 통장 쓸래요. 네. 5억 원이나 되는데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태도가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태식은 차에 올라 생각했어요. 저 지점장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하지만 서윤이는 달랐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 세 번째 테스트도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진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봐야 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야겠어. 사흘 후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태식은 VIP 방문일을 골랐어요. 오전부터 은행이 긴장했습니다. 최민석이 직원들을 모아놨어요. 오늘 대성그룹 계열사 재무이사 오신다. 100억 예치 고객이야.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VIP가 도착했어요. 고급 양복에 명품 가방, 비서 2명이 따라왔죠. 최민석이 달려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윤이 창구에서 망설였습니다. 박순자가 속삭였어요. 과장님, 이번엔 VIP 먼저 하세요. 성과급도 깎였잖아요. 서윤은 태식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떨고 있었어요. 급해요. 제발.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일어나 태식에게 갔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최민석이 돌아봤습니다. 이서윤 과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이 급하십니다. VIP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VIP가 시계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보다 저 노숙자가 더 중요하단 말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어요. 서윤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손님은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VIP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점장, 이게 당신네 은행 서비스야? 최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과장,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서윤은 태식의 일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세요? 10분 후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직이야. 당장 짐 싸. 태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때문에. 저 아이가. 서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박순자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과장님, 잘하셨어요. 태식은 차에 올랐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충분해. 이제 충분히 봤어. 저 아이는 진짜야. 완벽한 사람이야. 상견례 준비해. 당장. 그날 저녁 서윤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월세 독촉장이 놓여 있었어요. 3개월 밀렸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퇴거 조치합니다.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2만 원. 어떡하지? 서윤은 무릎을 껴안고 앉았어요. 침대 밑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10살 때 찍은 단체 사진. 구석에 작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너 부모 없잖아. 고아 주제에.
학창 시절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착하게 살면 항상 손해만 보는 걸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그 할아버지를 도운 건 맞는 일이었어.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저예요. 들었어요. 재민 씨,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 씨, 울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일 만나요. 꼭. 전화를 끊고 서윤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민이 전화했어요. 서윤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네. 왜요? 아버지가 만나고 싶대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이? 하지만 전 지금 정직 상태인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아셔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저녁 7시 한남동 그랜드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재민 씨, 믿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님이 왜 날 만나려고 하시지? 혹시 직접 거절하시려는 건가? 온종일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서윤은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괜찮아. 할 수 있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모든 게 결정되는구나. 한남동 그랜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프라이빗룸 안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할아버지, 은행에서 봤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태식입니다. 대성그룹 명예회장이에요.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재민이 아버지입니다. 재민, 아버지? 네. 지난 한 달간 4번 은행에 갔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요. 왜 그러셨어요? 당신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20년 전 배신당했거든요. 태식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용서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4번 모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일자리를 잃으면서도 사람을 버리지 않았어요. 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어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그래서 더 이해해요. 사람의 아픔을. 태식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재민이 2사람을 안았습니다. 다음 날 최민석은 본부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서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민석이 삿대질하며 코를 막더니 아이씨 구린내나. 노숙자는 사회복지관 가세요. 이 할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가?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분이 윤태식 명예회장님입니다. 우리 은행 최대 주주이시죠. 이서윤 과장은 본부 고객평등팀 신설팀장입니다. 당신은 해임입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서윤은 본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객평등팀 팀장 이서윤, 박순자가 팀원으로 함께 왔습니다. 팀장님 축하해요. 저녁에 태식의 집으로 갔어요. 어서 와라. 식탁에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식이 봉투를 꺼냈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 결혼식 초대장이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님,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보육원 원장과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태식이 서윤의 손을 재민에게 맡겼습니다.
서로 아끼며 잘 살 거라. 식이 끝나고 태식은 생각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던 내가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됐어. 다 서윤이가 가르쳐 준 거야.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부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